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척보면 알아야 됩니다.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품조차 이렇게 취급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어야 합니까?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보안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만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 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수사 폐지해가지고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선정을 얘기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없는 걸로 그냥 폐지됐다고 쳤을 때 내가 검사하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아, 언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진지한 고민도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재수사 요구든 보안수사 요구든 그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 제대로 반영 안 하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는 형소법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척보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손가락 끝으로 찍어 먹어보면 압니다. 100% 확실하게 예고된 검찰개혁의 대실패는 민주당 정권의 몰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고 저는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그동안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김미애 의원님께 드린 청바지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제에 대한 방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바지에 그 겉핥기식으로 범인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DNA를 감식했을 뿐 성범죄 검사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살인미수로 기소되었다가 DNA 결과가 나와서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수사검사였던 분이 처음부터 이게 DNA 감정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록으로 다 남겨뒀었고 이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항소심에 이르러서 DNA 감정 결과가 나왔고 공소장 변경을 하기에 이르렀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린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뒤에 피해자분이 와 계신데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1심 수사검사였습니다. 처음 피해자가 발견됐을 때 피해자는 그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민이 피해자가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었고 그 경찰 단계에서는 도망한 피고인을 잡는 것,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도 노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수사팀이 잠복 끝에 피고인을 검거했고 그래서 구속을 했고 중상해죄로 송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수사 방향을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고의 입증과 성폭력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로 정했습니다. 이 기록을 봤을 때 성폭행 정황은 그 피해자 119 응급 상황 구조대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에 지퍼가 내려져 있었다는 그 문구 하나였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이제 성폭력의 범행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사법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 속옷에 대해서 이제 DNA 감정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피해자 속옷이랑 그런 바지 그 당시 입고 있던 의복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속옷이랑 의복을 확보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 생각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속옷에서 DNA가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검사로서 직접 보안 수사를 진행해서 살인미수의 고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사실 제가 죄명 변경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20일 이내에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 제가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제명 변경이 필요한 이것을 보안수사 이행해라라고 했다면 과연 20일 안에 보안수사가 이행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수사 과정에서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초동 수사만으로 사건 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누가 수사를 더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 그리고 수사라는 어떤 생물의 그 본성에 따라서 수사라는 것은 경찰 검찰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초동수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정권과 일부 권력자 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